탄핵 심판이 얼마나 더 빨라질지는 앞으로 추가되는 증인 수에 달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사람까지 30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해 노골적인 지연 전략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데 헌재는 부정선거론 관련 증인은 상당수 쳐내면서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3일 8차 변론까지 일정을 잡아뒀습니다. 앞으로 2주간 4번이 더 남았습니다. 이 기간까지 하면 국회 측 5명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 신문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 뒤 일정은 추가되는 증인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30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3분의 1가량은 이름도 특정하지 못한 채 부정선거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앞선 증인 신문에서 부정선거와 거리를 두는 대신 국회 기능 마비에 집중했습니다. 포고령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다음 주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할 때 부정선거와 관련한 증인은 상당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필요한 증인만 선별해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거란 관측입니다. 추가 증인 숫자가 결정되면 언제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지 윤곽이 드러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25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17번의 변론을 열고 91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할 때 3월 안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 지시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이 주장을 깰 결정적인 증거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 녹음 80여 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사이에선 여러 통화가 오갔습니다. 한 특전사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새벽 0시 39분 전화 통화에서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고 하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말합니다. 이후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했지만 국회 보좌진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본회의장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이 지휘관은 인원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하더니 전기를 끊을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 녹취 파일 80여 건을 확보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국회로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의 녹음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이 국회 안 인원을 끄집어내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 발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물적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는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당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거란 입장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앞선 탄핵 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다 자신이 한 거라고 책임을 뒤집어 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이 이미 이런 책임 떠넘기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작심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다음 날 김 전 장관의 부인이 당신이 혼자 다 뒤집어 쓰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자 여기에 김 전 장관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사로 알려진 양모 씨는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저에 대한 그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어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선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양 씨는 계엄 해제 다음 날 김 전 장관의 부인과 함께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왜 그랬냐고 탓하던 김 전 장관의 부인이 혼자 다 뒤집어 쓰겠네라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래 라고 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책임이 떠넘겨질 수 있다는 걸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위헌 여부의 핵심 증거인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내용 중에도 가장 위헌적이라고 지목된 전공의 처단 문구는 아예 김 전 장관이 쓴 거라고 대놓고 말했고 김 전 장관은 말을 맞추듯 기억이 난다고 답했습니다.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명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8개월 뒤 법정에선 헌법을 어긴 모든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포고령을 썼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까지 뒤집어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전국 고속도로에는 500만 대 넘는 차량이 막바지 귀경길에 나서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은진 기자 지금 휴게소에 나가 있죠? 네, 저는 지금 죽전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휴게소라 경부고속도로를 탄 귀경객들 발길이 이곳으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주차장을 한번 보시면요. 세울 곳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차들이 빼곡히 차 있고요. 또 이쪽 안쪽으로 잠깐 같이 가보실까요? 안으로 오시면 이렇게 주전부리를 사 먹을 수 있는 식당가가 나오는데요.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허기를 채우려는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계십니다. 연휴가 끝나서 아쉽지만 행복한 기억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너무 편하게 쉴 수 있게 긴 연휴여가지고 체력도 얻고 힘도 얻고 무엇보다 확실히 할머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 먹고 나니까 내일 출근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만나고 이제 같이 시간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눈이 와가지고 썰매장 안 가도 그냥 저 어렸을 때 눈썰매 타고 눈사람 만들고 이런 거 했던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고속도로가 종일 복잡했죠? 지금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500만 대 넘는 차가 몰린 탓에 차들은 줄곧 가다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정체가 심합니다. 조금 전 저녁 6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5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20분, 대구에서 출발하면 4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정체는 언제 완전히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도로공사는 조금 전 5시쯤이 가장 차가 심하게 막혔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길은 밤까지 계속 막히다가 내일 새벽 3시쯤부터 점차 풀릴 걸로 내다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정체가 풀리면 긴장도 함께 풀어져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데요. 오늘은 눈에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곳곳에 빙판길이 생긴 상황이라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죽전 휴게소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정부 조사단이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객기에는 여전히 16톤에 달하는 항공유가 실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한 뒤에 합동 감식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내 선반 틈으로 불꽃이 보입니다. 발화가 시작된 곳이 선반이었다는 목격담과 일치합니다. 선반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 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당초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합동 감식은 일단 미뤄졌습니다. 오늘 감식 일정은 없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갖고요. 문제가 된 건 양날개에 있는 16톤 무게의 항공유입니다.
감식 과정에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연료 펌프 스위치가 있는 조종석이 타버려서 기름을 빼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유증기도 있어서 만약 기름을 빼는 결정을 한다면 감식은 사흘 정도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도착한 에어버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항공유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수거한 비행기록 장치 등 블랙박스는 오늘부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기록 장치는 엔진을 가동시키지 않아 내용이 없겠지만 음성 기록은 담겨 있을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합동 감식이 미뤄지면서 원인 규명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한편 탈출 과정에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조위 관계자는 JTBC에 항공기 8개 슬라이드 가운데 7개가 펼쳐진 사실 외에는 아직 위원들에게서 의견이 나온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